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지난달에 이어서 아나빠나사티 숫다 2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했던 내용을 일부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된 내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학이 반복이 좀 반복 학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나빠나사티 숫다는 그 이름을 안반수의경이라고도 하고요. 출입식념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반수의경이라는 것은 아나빠나를 이제 한자말로 발음 그대로 쓰면 안반입니다. 안반. 그 다음에 수의는 염자를, 사띠를 이제 한자말로 수의, 마음을 지킨다고 쓴 거죠. 그래서 안반수의경. 그래서 마음 챙김, 마음 지킴이라는 말이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명칭은 출입식념경, 출입, 식 하면은 식이 호흡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호흡에 염하는, 사띠하는 경이다. 그래서 안반식념경, 안반수의경, 출입식념경, 또 한글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18번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때 두 개의 큰 축이 선정과 통찰이죠. 그래서 통찰은 저번에 했던 2월 달에 했던 대념처경을 기본으로 하고, 이 선정 수행은 이 아나빠나사티경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경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총 4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에 이제 처음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시작을 하죠. 여시아문. 한때 세종께서는 누구와 함께,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계셨는가, 경이 설해진 장소입니다. 사와띠에 있는 동쪽 원림에 계셨다. 사와띠는 지금의 명칭으로 슈라바스티, 한자말로 사위성, 당시에 코살라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머무셨는데 기원정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세종께서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이 계셨던 곳이 이 사와띠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경이 설해진 곳도 역시 이 사와띠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8대 성지에 속하고요. 이 8대 성지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진과 함께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 무렵 장로 비구들은 신참 비구들을 경책하고 훈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존이 계시니까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질서가 없이 있은 것이 아니라 장로 비구 한 사람이 신참 비구 10명씩을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가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게는 40명까지 한 명이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상 주제에 대한 경책과 훈계를 하였다. 음식을 베풀고 법을 베풀면서 선정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점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이전에도 출가한 비구들이니까 계행을 잘 지키는 특별한 분들이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고귀함을 갖춘 분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이 거기다 더해가지고 고귀함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귀함을 갖추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선의 경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선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선을 아는 이러한 고귀한 존재로 바뀌었다. 우리가 통찰과 선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이 선정이라 하잖아요. 선정. 이 선의 뜻은 상을 예의였다. 우리 불교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상을 예의였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을 예의였다.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대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밖으로 보이는 대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 안으로는 움직임이 없고 어지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밖으로는 바깥 대상에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는 안정되어 있다. 이게 선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밖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삿대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 이래요, 저래요, 예뻐요, 미워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선이고, 정은 내면이 요동이 없이 들뜸이 없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것이 선정이다. 그래서 이 선정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고귀한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비구 성가에는 여러 명의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아라함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지금 시작한 사람까지 다 있었다. 그래서 이 비구 성가에는 아라한들이 있다. 아라한들은 누구냐? 번뇌가 다한 사람들이다. 존재에 대한 족쇄를 다 부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사람들이다. 구경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자주 나옵니다. 구경하면은 한자말로 없을 무자에 위상자에서 최상의 깨달음, 구경의 지혜를 정득했다고 하면은 안욕다랴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족쇄를 부순 자가 아라한이다. 그 10가지 족쇄는 여기 써놨습니다. 제1번 유신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까지. 그래서 10개를 다 부순 사람이 아라한이고, 이 5번째까지 부수고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불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족쇄를 부순 사람들이 불환자인데 이분들은 정거천에 태어난다. 정거천에 태어나는데 정거천에는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정거천은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 5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화생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분들은 죽으면 바로 태어나고 뭐 49일을 기다려서 심판을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낮은 단계의 족쇄를 부수었는데 4번과 5번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로 만든 분들이 일례자죠. 이분들은 욕계로 한 번 돌아온다. 그 다음에 3개의 낮은 단계의 족쇄를 부수고 7생 안에 아라한을 이룬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류자, 수다원이죠. 이런 분들이 계셨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비구들이 있었다. 그러면 열심히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수행하느냐 하면은 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거예요. 팔정도.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하고 원래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인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놓으면은 사념처, 그러니까 팔정도의 7번째 정념에 해당되는 걸 뽑아가지고 요 사념처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팔정도의 그 하이 버전을 우리가 이제 칠각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의 방법으로 많이 쓰는 거는 팔정도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념처와 이제 칠각지죠.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사정근, 사여의죽, 오근, 오력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할 때는 6번, 7번, 1번 이렇게 이제 수행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합하면은 4, 4, 4, 5, 5, 7, 8 다 합하면 37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37도품이라 그럽니다. 37조도품, 37보리분법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을 총망라해서 뭐를 수행하느냐 하면 37도품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들이 있었다. 그 37도품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보시면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걸 열심히 수행하면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일어난다. 즉 사념처가 확립된다. 사념처가 성취된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또 거듭거듭 행하면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가 성취된다. 그리고 명지와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나중에 다시 좀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번 문단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 17번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 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 방에 가거나 하여, 그러니까 우선 아나빠나 사티를 수행을 하려면은 조용한 곳으로 가라. 왜 조용한 곳으로 가라 하느냐? 자,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욕계거든요. 욕계. 그래서 이 욕계에 사는 중생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 소리 등 여러 가지 대상으로 흩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삼매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삼매를 통해서 이 선정을 통해서 삼매에 들려고 하면은 처음엔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왜냐? 선정을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할 때 욕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색계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욕계의 존재가 욕계의 대상을 버리고 색계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식으로 얘기하면 욕계의 마왕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방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이 욕계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색계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이 잘 안 되고 잡념이 들고 이제 이런 현상이
원래 그런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거친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친 송아지를 길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어미소로부터 딱 떼내가지고 다른 데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둥을 하나 딱 놓고 거기다 묶어 놔라. 그러면 그 송아지가 여기저기 벗어나려고 날뛰다가 지쳐서 마침내 기둥 밑에 앉거나 눕게 된다라고 이제 주석서에서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뚝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정을 할 때 삿띠하는 삿띠의 대상이에요. 지금 아나빠나 삿띠를 하니까 아나빠나죠. 들숨과 날숨이죠. 그래서 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기둥에 딱 묶어 놔라. 그러면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날뛰지만 결국은 거기에 주저앉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자, 인도 사람들은 가부좌 트는 게 잘 된다고 합니다. 신체 구조상.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부좌가 잘 안 되죠. 그럼 반가부좌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은 의자에 앉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상체를 고추 세운다는 말은 피부와 살과 힘줄이 꼬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선정을 보통 하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해도 몸에 땡김이나 꼬임이 없는 편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정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시작이 5분도 안 됐어요. 근데 어디가 가렵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긁어버려요. 긁어서 해소를 해라. 옷이 불편하다. 다시 옷매무새를 갖추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빨리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도 특별한 불편함이 나타나면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은 망각을 잘해요. 그렇게 딱 해소해 놓고 없던 일이야 라고 마음한테 얘기하면 마음은 그대로 억셉트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몸이 불편한 자세로 선정하지 마라. 허리가 아프면 자세를 바꿔 앉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경전에 보면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전면이라는 것은 이 호흡이 나오는 코끝, 그 다음에 인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마음 챙김을 하고 앉아라. 자, 지금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수행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기 무대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고 가수가 딱 서 있고 요 뒤에 춤추는 백댄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마이크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다? 인중. 요 앞에 서 있는 가수는 뭐다? 호흡.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삐띠, 숫카, 몸의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뭐를 해라? 마이크 세팅부터 해라. 제일 처음 뭘 해라? 딱 여기부터 자리 잡아라. 그죠? 자, 그러면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 손가락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코 밑에 살짝 갖다 댑니다. 다 같이 들숨, 날숨. 느낌을 느끼세요. 들숨, 날숨. 손가락 떼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숨이 느껴지는 포인트 있죠? 숨이 느껴지는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흡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을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챙기면서 내쉰다. 즉 다르게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죠? 사띠의 대상을 들숨과 날숨으로 한다. 라는 어나운스먼트죠. 자, 그래서 사띠의 대상을 여기서 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띠의 대상이 뭐다? 들숨과 날숨. 근데 우리 MBF 수행할 때는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인중에서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 자, 좀 더 정교하죠. 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데 아주 초심자한테는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하세요 하는데 조금 수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 말만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차립니다. 뭘 알아차리냐? 들어오는 숨의 느낌, 나가는 숨의 몸에서 느끼는 느낌이잖아요. 들어오는 숨의 느낌과 나가는 숨의 느낌을 어디에서? 인중에서 혹은 코끝 바로에서, 코끝에서 여기서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요건 어디까지 하느냐? 삼선까지 이렇게 하세요. 삼선까지 이렇게 하시고 사선이 되면은 호흡이 굉장히 약해져요. 있는 둥 없는 둥 굉장히 약해지고 결국은 호흡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사선에서. 그때는 뭐냐 하면 들숨과 날숨이 들숨과 날숨이 느껴지는 인중, 들숨과 날숨이 느껴지는 인중. 예. 그래야 집중이 세게 들어가요. 사선에서. 자, 여기 분명히 마이크 있고 가수 있고 백댄서 있는데 2선, 3선 지나가면 백댄서들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 버리고 무대는 딱 2개밖에 없어. 마이크하고 가수하고. 근데 이 가수가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딱 요 원 포인트만 남잖아요. 원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심일경성이라 그럽니다. 원 포인트니스. 심일경성. 그래서 요것도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사선에 들어가면은 들숨과 날숨이 느껴지던 그 장소 인중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선에서 호흡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사띠의 대상으로 하지만 좀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은 이렇다 이거죠. 인중에서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이다. 또 사선으로 가면은 들숨과 날숨이 느껴지던 그 인중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사선까지 흔들림이 없이 바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전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적으로 16단계의 이 16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아나파나 사띠하는 요령을 이제 경전에서 설명을 하는데 8번 문단부터입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제1번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또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안다. 그게 1번하고 2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에서 네 가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네 가지 말이. 들숨, 날숨, 길다, 짧다. 예. 요게 지금 등장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알아라라고 하지 않고 꿰뚫어 알아라라고 했죠. 그러면 길면은 길다고 꿰뚫어 알고 짧으면 짧다고 꿰뚫어 알아라. 정확하게 봐라. 그러니까 그냥 들숨, 날숨 이 구분이 아니에요. 길다, 얼마나 긴데, 짧다, 얼마나 짧은데, 정확하게 알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3번에 보시면은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들숨과 날숨을 이 몸통 전체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경험한다는 것은 들숨이 시작될 때 그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들숨이 끝날 때의 그 꼬리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초입부터 몸통까지, 꼬리까지 다 알아차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알아차리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차리라.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들숨합니다. 들숨, 날숨. 자, 선정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저는 이 들숨 한 번에 한 15개 내지 20카스로 끊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날숨도 마찬가지로. 다다다다. 다시 들숨. 날숨.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그냥 딱 집중하라. 이렇게 집중하면은 여기 생각이 어떻게 끼어들어요? 이렇게 집중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깊은 집중으로 들어요. 집중이 이제 싹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경전의 3번은 뭐냐? 이 호흡을 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차리라는 거죠. 몸의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그러니까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정교하게 알아차린다. 자, 4번은 뭐냐?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자, 몸의 작용은 신행으로 지금 한자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호흡과 관련된 몸의 물리적인 동작을 얘기합니다. 자, 들이쉬는 몸의 움직임, 내쉬는 몸의 움직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편안히 하면서. 자, 이 말은 뭐냐? 아나파나사티를 진행해 가면은 사람에 따라서 처음부터 혹은 5분 후 혹은 10분 후에 이 호흡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는 것은 거친 데서 조용해지는 걸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숨이 편안해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선정을 하면은 점점 호흡이 느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점점 거칠기가 가라앉고 점점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호흡도 편안해진다. 양방향으로 다 작용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응용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잘 편안 안에 선정을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원리를 이용해라. 눌러버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선정은 호흡을 조작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호흡 간의 숨과 호흡 간의 상관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선정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선정을 들어갔는데 호흡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가라앉은 거예요. 선정을 들어갔는데 30분 전에 누구하고 대판 싸웠어. 선정 끝나자마자 뭐를 계획표를 짜야 돼. 마음 편안 안 하죠. 그러면은 호흡이 편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툴이죠. 호흡을 딱 보면 현재 자기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어떻든 여기 4번에서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고 공부짓는다. 그래서 선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이 몸의 작용, 숨의 작용, 마음의 움직임이 편안해지고 느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좀 알고 있어야 좋은 거는 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 호흡을 따라서 몸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호흡을 따라서 마음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까 이렇게 세워놓은 마이크는 입식 마이크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세워놓는 거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모든 알아차림은 오직 이 포인트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성문직이다. 성문직이는 성문을 벗어나는 순간 징계를 받는다. 파면되든지 가서 곤장을 맞든지 하겠죠. 항상 성문직이는 성문에 도착하는 사람을 보고 떠나는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희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초선이 안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선이 일어났다는 것은 희열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희열을 잘 경험해야 초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난 노력하는데도 희열이 잘 안 일어나는데요. 왜 희열이 잘 안 일어나죠? 희열이 잘 일어나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희열이 불안정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왜 5번이 안 일어날까요? 정답. 1번부터 4번이 안 되니까. 특히 4번이 안 되니까, 4번. 그래서 호흡이 아하, 아하 이러면 희열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호흡이 다 가라앉을 때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많이 하신 분들은 처음에 심호흡 하잖아요. 쫙 들이쉬고 쭉 내려가는 이 5초, 10초 사이에 희열이 바바바바바바바 들어오죠. 바로. 처음 날숨에 바로 희열 들어오죠. 이렇게. 그만큼 호흡의 안정은 희열의 굉장히 중요하다. 희열을 일으키는데. 그거 이제 알고 본인이 안 될 때는 최대 한도로 호흡을 안정되게끔 마음을 깔아앉히세요. 그러면 희열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죠? 자, 이 희열은 주숙서에 따르면 2번 경험된다. 언제 경험되느냐? 선정 중에, 초선에서 2선에서 선정 중에 경험된다. 그 다음에 언제 경험되느냐? 출정해가지고 선정을 반조할 때, 그때 다시 선정에서 경험했던 희열이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시 경험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잊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선정에서 일어난 희열이 잊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출정에서 반조할 때
일어난다, 다시. 그 다음에 주석서에는 없지만 3번 일상에서 선정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자, 일상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탁 섰어요. 벽을 기대고 탁 서거나, 혹은 소파에 가만 앉아 있어. 근데 눈도 뜨고 있고 귀도 열려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 선정 상태와 똑같은 상태. 눈도 이렇게 뜨고 있어. 보고 있어. 그때 희열이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TA님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희열은 사실상 세 가지 경우에 다 경험된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6번에 행복을 경험하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을 하시면 희열과 행복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구분이 됩니다. 자, 희열은 보통 이렇게 몸이 좀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고, 희열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몸의 흔들림은 굉장히 작아지지만 마치 튜브를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울렁울렁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행복은 마치 햇빛에 호수의 잔물결이 반짝이듯이 온 세포를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짜르르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희열도 경험을 하시고, 희열이 끝난 다음에 몸을 쫙 스캔하시면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켜가지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호르몬 작용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런 행복을 또 경험한다. 그리고 이 행복도 마찬가지로 세 경우에 다 경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은 여기서 심행이라고 번역됩니다. 한자말로. 원어로는 찌따 쌍카라. 이것은 온 수상행식 중에서 수와 상에 해당이 됩니다. 즉 느낌과 인식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지금 느낌하고 붙어서 해설되기 때문에 특히 이 희열과 행복, 삐띠와 숫가와 관련이 있는 이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삐띠가 일어나면 삐띠가 일어나는 줄을 알잖아요. 느끼고 알잖아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뭐냐.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고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삐띠와 숫가가 점점 편안해진다는 거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희열과 행복이 점점 고요해진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5, 6, 7, 8이에요. 그리고 앞에 1, 2, 3, 4가 몸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5, 6, 7, 8이 느낌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 10, 11, 12는 이제 마음에 관한 거예요. 9번에 보면은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상인데 이것은 그것에 말고 다른 모든 마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면 바운더리가 더 넓죠. 그래서
보통 우리 마음을 마음 플러스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아비담마에 따르면 52개 마음 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52개 마음 부수 중에 수와 이 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마음 부수들을 다 선정해서 경험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면은 집중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알아차림이라든지 경안이라든지 평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4개의 선정 속에서 다 경험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마음의 작용들도 다 경험이 된다. 그 다음에 10번에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시리라 내쉬리라.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 마음 자체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역시 삼매 속에서도 일어나고 윗바사나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삼매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선이 정득될 때, 초선이 완성되는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선이 정득될 때 기쁨이 일어나고 삼선, 사선이 일어날 때 역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출정에서 반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에서 정득한 이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1번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자, 당연히 선정이니까 마음에 집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정 중에 일어나는 마음의 집중을 이제 이름을 붙일 때 본삼매라 그럽니다. 이 본삼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윗바사나를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집중은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윗바사나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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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일어나는 집중이고 선정 중에서는 부동의 하나의 삼매가 쫙 흐르죠. 그게 이제 본삼매. 이렇게 삼매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12번째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시리라고 공부 짓고 또 내쉬면서 공부 짓는다. 마음의 해탈이 역시 경험이 되죠. 마음의 해탈은 각 선에서 다 일어난다. 초선에서는 어디로부터 해탈하느냐? 초선에서는 오장애로부터 해탈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선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지속적 고찰이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로부터 해탈이 일어나고 삼선에서는 희열로부터 해탈이 일어나고 사선에 들어오면 삼선을 지배했던 행복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나고 사선에 들어오면은 이제 사선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행복이 떨어져 나갈 때 이 대목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행복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행복과 고통이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 두 개는 한 쌍이에요. 한 쌍. 한 쌍으로 항상 같이 움직여요. 탐진도 한 쌍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행복과 고통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탈이 일어나고 윗바사나에서도 무수한 해탈이 일어나죠. 무상을 관찰할 때 영원하다는 인식이 떨어져 나가고 무아를 관찰할 때 자라는 인식이 떨어져 나가고 염오는 싫어하는 겁니다. 염오를 관찰할 때 즐겁다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할 때는 당연히 탐욕이 떨어져 나가죠. 소멸을 관찰할 때는 소멸은 뭡니까? 멸이죠. 멸. 멸이 떨어져 나갈 때는 생이 떨어져 나간다. 혹은 유가 떨어져 나간다. 놓아버림을 관찰할 때는 가진다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 수행의 과정의 근본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과정은 뭐냐? 다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내려놓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려놓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지금 12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 14, 15, 16, 4개가 남았는데,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여기까지는 윗바사나의 요소와 사마타의 요소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선정 중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출정한 이후에 일어나는 통찰이다 해서 법념처를 설명을 하는데 선정에서 법념처의 통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선정에서도 법념처의 통찰은 일어나지만 그때 본산매는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법념처는 선정에서 출정해서 하는 윗바사나의 통찰에 가는 것이다. 뭐냐? 13번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여기서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이 무상하다는 것인가? 가장 정확하게 답하자면 온이 무상한 것이다. 온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한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한다. 탐욕의 빗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성된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탐욕이 빗바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과 진이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의 소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심, 마음 심자. 심해탈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봤는데 이제 탐욕이 안 일어나. 뭘 봤는데 그렇게 싫다는 것도 안 일어나. 그저 그럴 뿐이지. 그죠? 요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탐도 안 일어나, 진도 안 일어나. 자, 이게 되면은 이제 그 불안자 정도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면은요.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공부짓고 관찰하면서 내시리라고 공부짓는다. 자, 14번에는 탐욕을 얘기했고 15번에는 소멸을 했죠.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 존재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존재로부터의 해탈.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무지하다고 합니다.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의 해탈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해탈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심해탈, 해해탈. 그래서 심해탈, 해해탈에서 양면해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고 공부짓는다. 자,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놓아버리는 것이냐? 우리 현재 의식뿐만 아니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것까지 다 놓아버린다. 그래서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과보로서 나타나는 무더기들도 다 놓아버린다. 업을 형성하는 업 형성력도 다 놓아버린다. 오염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형성된 모든 것들을 즉 일체를 놓아버린다. 다른 말로 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14번에서 탐욕의 빗바람, 탐욕의 빗바람. 15번에서
소멸을 함. 16번에서 놓아버림. 자, 이걸 한다는 것은 14번에서 탐욕의 빗바램에 존재의 소멸이라고 그랬죠. 놓아버리면 잡음을 놓아버리는 거. 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이 통찰을 통해서 뭘 깨버리죠? 애를 깨버리고, 유를 깨버리고, 쥐를 깨버리죠. 얘들 어디서 많이 봤죠? 12연기. 12연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6연기. 명색, 촉수, 애취유. 촉수, 애취유에서 애를 깨버리고, 쥐를 깨버리고, 유를 깨버리잖아요. 연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16번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이 아나파나사티 숫다를 가지고 왜 논쟁도 많고 말도 좀 많으냐 하면, 이 16단계의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사마타로 해야 된다 또는 위파사나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수행 전통마다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마타라는 말이 있고 위파사나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봤죠? 위파사나. 자,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 있는데 요 구분을 딱 해드릴 텐데 쉬워요. 뭐냐? 사띠의 대상을 사마타는 딱 한 개. 마이크 only one. 위파사나는 다수. 다수이면서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 그러니까 사마타에서는 마이크 하나만 딱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다 이동하는 거예요. 가수한테도 갔다가 백댄서한테도 갔다가 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러면 요거 할 때도 가수도 보이고 뒤에 백댄서도 보이지만 딱 초점은 어디가 있냐? 초점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가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 우선 이 대상이 이렇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서 여기에서는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계속 통찰을 하는 겁니다. 계속 통찰을 하는 거. 그리고 목표도 다르죠. 목표는 사마타는 삼매입니다. 삼매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거고 위파사나에서는 통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수행 전통에서 이 아나파나사티는 사마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고 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경전에도 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미얀마의 마시하고 또 고엔카 쪽에서는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찰명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찰명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반디타 사야도가 쓴 글에 보면은 상세히 써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통찰명상을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요. 산매가 안 일어나요. 산매가 굉장히 힘들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할 때는 이 방법은 안 씁니다. 안 쓰고 오로지 산매를 정득해서 사선에서 완벽한 산매가 일어나고 또 인식이 모든 그 마음의 작용이 다 꺼지는 산매각지, 이제 무상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무색계 선정을 통해서 멸진정을 경험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유효열반을 체험시키는 그것이 우리 수행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자들한테 이거 섞지 마라 그러죠. 섞지 말고 철저하게 사마타로 집중해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개인 경험은 저는 이 양쪽을 다 하이브리드로 했어요. 하이브리드로 해서 동시에는 안 되지만 했다가 하니까 역시 상당히 늦었어요. 제가 22년 12월 달부터 이 선정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집중된 사선 산매에 들어간 게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하니까 이게 이제 늦은 거예요. 그리고 멸진정이 일어난 게 24년 1월 달이니까 늦었죠. 근데 왜 저는 그렇게 했냐면 저는 이걸 배울 때부터 언젠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세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선부터 초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한 통찰을 다 한 거예요. 2선에서도 마찬가지고 3선도 마찬가지고 4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독특한 경로를 겪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산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통찰은 나와서 해라. 출정해서 선정을 이렇게 되돌이보면서 통찰을 하고 선정 중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산매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는 있는데 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처님께서 원래 지도하실 때도 이 아나빠나사티는 산매의 정덕을 목표로 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난다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난다경은 상유따니까야 54번경입니다. 아난다가 묻기를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가지 법을 닦고만이 공부지어야 네 가지 법이 완성되며 어떤 네 가지 법을 닦고만이 공부지어야 7가지 법이 완성되며 어떤 7가지 법을 닦고만이 공부지어야 2가지 법이 완성됩니까? 자, 지금 숫자가 막 나오죠. 어떤 한 가지 법을 닦아서 4가지를 완성하고 4가지를 닦아서 7가지를 완성하고 7개를 닦아가지고 2개를 완성해야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즉 아나빠나사티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하나를 얻으라. 뭘 얻으라? 산매를 얻으라. 산매를 얻으라. 그 다음에 산매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 지으면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일어난다. 이 4가지는 사념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념처를 열심히 닦으면 7개, 칠각제가 일어난다. 칠각제를 열심히 닦으면 2개가 일어나는데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
밝은 지혜가 생기고 벗어남이 일어난다. 이렇게 경에서 딱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에서는 뭘 해야 된다? 뭐 시간이 많고 온갖 것 다 하고 싶으면 이것저것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집중해서 뭔가를 성취하려면은 삼매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안구따라 니까야 4번에 나오는데 쌍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난다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곁에서 아라한가를 정득한 사람이 네 부류가 있다. 누구냐? 첫째, 사마타를 열심히 닦고 윗바사나를 닦은 사람이다. 두 번째, 윗바사나를 먼저 닦았지만 사마타를 그 다음에 닦은 사람이다. 세 번째 누구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은 사람이다. 네 번째 누구냐?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들뜸이 일어났는데 그 들뜸을 삼매로 눌러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를 인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왜 쌍경이라고 이름이 붙었느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같이 수행해라. 즉 선정과 통찰은 항상 같이 수행해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쌍으로 같이 닦는다고 할 때 그 우리 사마타를 지라 그러고 윗바사나를 관이라고 합니다. 그 지관 수행이라고 그러죠. 지관. 근데 지관을 쌍으로 닦으라는 것은 지관을 겸수해라는 게 아닙니다. 지관을 어떻게 해라? 쌍수해라. 쌍수. 그러면서 주석서에는 이 말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쌍수란 뭐냐? 선정에서는 삼매를 닦고 나와서 윗바사나를 해라. 그래서 선정 속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섞어 놓으면 엉망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같이 왜 안 되느냐? 바탕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본산매고 하나는 찰나산매죠. 그래서 찰나산매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본산매가 깨져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나와서 윗바사나로서 통찰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 지금 우리가 21번까지 했는데요. 22번은 이렇게 열심히 닦으면은 큰 이익이 있다. 23번은 뭐냐면 아나파나사티를 열심히 닦으면 사념처의 확립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있고, 24번은 이 선정을 열심히 닦음으로 해서 사념처가 확립되는 데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나파나사티를 닦고 출정해서 통찰을 할 때 그 통찰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써져 있는 것이 이 24, 5, 6, 7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24번만 읽어드릴게요. 24번. 24번은 앞에 신념처 수행에 따른 그 몸의 관찰 4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비구들이여, 비구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한다. 윗바사나 통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 들숨과 날숨은 몸들 가운데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고 말한다.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바람의 몸이죠. 호흡이니까. 이 바람의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 호흡을 보면서 이것은 바람의 몸이다. 이렇게 통찰하고, 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무상을 통찰하고 전형적인 윗바사나 통찰이죠. 그래서 이 24번부터 4, 5, 6, 7번까지는 이 통찰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27번까지. 자, 그러면 이제 28번에 오면요. 자, 이렇게 24, 5, 6, 7 해가지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칠각지가 성취된다. 칠각지가 성취되는데, 이 칠각지는 일곱 가지 이제 요소인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열심히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우리가 사띠할 때 사띠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사띠가 자꾸 깨지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염처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띠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띠가. 근데 왜 사띠가 염처 수행을 하면 안 끊어질까요? 당연하죠. 뭘 대상으로 지금 합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호흡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 바쁜데요. 아, 저 일이 많아요. 내일 뭐 해야 돼요? 내일 뭐 해요? 오늘 사람 몇 시에 만나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띠가 끊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아나빠나 사띠는 선정 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별로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은 호흡에 와 있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을 때는 그냥 마음이 호흡에 와 있으면 항상 사띠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성립되니까 염각처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각처가 생기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맑아져서 통찰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통찰지가 일어나가지고 법이 저절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법인지 악한 법인지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법념처가 생기고, 법념처가 생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법념처가 생기면은 정진이 힘이 딱 붙어가지고 정진력이 올라가가지고 정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정진각지가 생기고, 정진각지가 생기면은 희열이 일어나는데, 일상에서도 희열이 자주 일어나요. 아주 수승한 형태로 희열이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희열이 일어나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경안각지가 일어나고, 경안각지가 일어나면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삼매가 잘 일어나요. 삼매각지로 그냥 툭 떨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삼매각지로 쉽게 툭툭 떨어진다.
산매각질에 몇 분 만에 드세요? 하면 글쎄요. 한 5분 걸리나? 더 나아가면 글쎄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앉아가지고 호흡 몇 번에 딱 집중되면 바로 산매각질로 툭 떨어져요. 이까지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각지가 확립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싫은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어요. 뭘 보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마치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듯이 마음이 부동의 마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이제 칠각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잘 닦으시면은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은 명지와 해탈을 성취할 것이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아나파나사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좀 이해가 안 되든지 혹은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우리가 선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법담 나누기를 할 텐데 그때 여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네. 숫자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니까 선정이 더 잘 되어야 맞습니다. 그 설명드린 요령을 참고를 해서 합시다. 근데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네. 약간 각성 음료 같은 걸 먹는 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선정에서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서정진님 같은 경우에 0.1% 알코올만 들어가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왜 계율을 술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했는데 술을 먹으면 선정이 안 돼. 예,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선정을 할 때는 옛날에 제가 소주를 여러 병 먹었거든요. 근데 술을 한 두 잔 딱 먹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술이 되게 약하시네요. 한 잔 먹었는데 얼굴이 벌게. 선정하는 사람은 술이나 그런 그 하고 안 맞아요. 나쁜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자, 손을 모아서 위로 쭉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리면서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을 머리 뒤에 깍지 띄고 왼쪽으로 천천히 비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머리 돌리기 합니다. 왼쪽으로 두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 두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돌리기. 견갑골이 다 움직이게끔 크게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깨를 쭉 올렸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하나. 자, 한 번 더 쭉 올렸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둘.
한 번 더 쭉 올렸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셋. 오케이. 이쪽 줄 우양우, 이쪽 줄 좌양자. 자,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시고 등을 반듯하게 이렇게 펴니다. 등을 반듯하게 펴고 턱은 약간 당기고요. 자, 눈은 가볍게 감고, 심호흡을 할 텐데, 심호흡을 이제 처음 2번 깊은 심호흡을 할 거예요. 최단도로 쭉 천천히 끌어다녔다가 이제 천천히 내뱉을 거고요. 끝부분에서 한 2, 3초 정도 잠깐 스탑하고 몸의 느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퀵 스캔 한번 합니다. 이거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을 풀어주는 거예요. 몸풀이 하는 거예요. 그 2회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연호흡을 하시되, 처음 한 1, 2분은 그래도 좀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호흡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대로 이제 맡기면 되겠습니다. 자, 심호흡 들어갑니다. 몸의 긴장 푸시고, 자, 들숨. 날숨. 하나, 둘, 셋. 들숨. 날숨.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편안하게.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를 띠고, 기쁘게 들이쉬고, 기쁘게 내쉽니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갈 때 숨의 길이를 알아차립니다. 길면은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은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그 머리를 보고, 몸통을 보고, 꼬리를 봅니다. 날숨이 시작될 때 그 머리를 보고, 몸통을 보고, 꼬리를 봅니다.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오로지 들숨과 날숨에만 마음을 둡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위치는 인중입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한 점에서 들어오는 숨의 느낌과 나가는 숨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몸의 흔들림이나 심장의 박동이나 기의 흐름이나 이런 삐띠가 포착이 되면 그저 가볍게 알아차릴 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지게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일부러 내쫓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게끔 그대로 둡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쉽니다.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이 조용해지는 이 호흡과 함께 있습니다. 이 중에 그 형태가 또렷하지는 않아도 희열이 전혀 안 일어났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최도반님은 그 호흡하실 때, 자, 이 들숨, 날숨인데 속도로 한번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들숨, 날숨.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들숨, 날숨. 또, 속도는 별로 나쁘지 않은데, 들숨과 날숨에 대한 집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집중이 네. 몇 분 정도밖에 안 돼요. 2분, 3분. 잡념이 자꾸 끼어듭니까? 잡념이 자꾸 끼어들 때는 중간중간에 심호흡을 한 번씩 넣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호흡이란 건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처럼 깊은 호흡을 한 번씩 넣어 주는 거죠. 깊은 호흡. 그리고 다시 이제 호흡에 텐션을 놓고, 그래도 계속 잡념이 들어온다 할 때는 깊은 호흡 쭉 들어왔다가 쭉 나가는. 그 다음에 하실 때 방에서 하십니까? 네, 방에서. 시간은 한 얼마 정도? 한 1시간. 한 시간 정도.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경우는 호흡을 처음에 좀 거칠게 가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잡념에서 마음을 호흡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자기 몸이 알아차리는 가장 큰 거로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의 동작을 크게 해가지고 마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몸풀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호흡을 바짝 보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호흡을 보고 해가지고 마음을 좀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살살 모아가지고 하면서 마음은 말을 좀 듣습니다. 이게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선정을 들어가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네. 좋아. 굉장히 기분도 좋고, 좋은 여행을 떠나는 거야. 다 내려놓자. 편안하게. 오늘은 나 깊은 선정에 들어갈 거야. 편안하게. 기분 좋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얘가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듣고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그런 방법을 좀 쓰기도 하고. 처음에 호흡을 조금 이렇게 거칠게 하면서 서핑하는 것 같네. 왜 이렇게 기분이 자꾸 좋아지지? 편안하다. 이렇게 살살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고,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느 게 통할지 모르니까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교 선정회 때 네. 15번 이렇게 그거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그거는 뭐냐면, 그래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들숨 하나, 날숨 하나. 근데 오늘 수업을 갔더니 들숨에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대. 그러면 들숨 시작, 진행, 들숨 끝. 날숨 시작, 진행, 날숨 끝. 하면 벌써 한 번이 3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숨 시작, 끝나고 날숨으로 바뀌네. 알아차림. 날숨 끝나고 들숨 들어오네. 알아차림. 알아차림. 들숨 끝나고 날숨 들어가네. 이러면 이제 제가 시작, 몸통, 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발전하면 자, 들숨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수를 세는 건 아닌데, 들숨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가르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도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딱 그려드렸는데 제가 예쁘게 그렸죠. 이게 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숨이 전혀 미동도 없이 이리 들어왔다 이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숨이
약간 떨리면서 일어난다고. 그거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에 쫙 이렇게 집중이 되죠. 들숨 한 번에 벌써 무서운 집중이 일어나죠. 끌어다니고 쫙 내버려 모든 게 쫙 숨으로 담아요. 그걸 말씀드려요. 이거 된 사람 되고 안 된 사람 안 됩니다. 그다음 해볼만 해. 근데 우리 이제 도관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숨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소리를 조금 내는 것도 괜찮지. 한 두세 번은. 숨을 좀 갖고 놀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한 5번 한 다음에는 착 풀어주는 거지. 니 알아서 해라. 이러면 서 들어오고 서 올라가고 점점 편해. 그러면서 설설설설 서핑 하듯이 이렇게 심장 박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느끼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서 삐띠가 싹 풀어지면 참 좋죠. 집중이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도환님 같은 경우는 좀 몸과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자, 이 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손바닥에 기가 느껴지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심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장 박동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딱 놓고 모든 마음을 손에만 줘요. 그러면 이 손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요. 약간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미세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을 좀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시간 나실 때 이제 가만 앉아 있을 때 그냥 요런 것도 좀 해보시고 몸의 움직임을 이제 잘 느껴지게끔 한번 해본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방에
잘 앉아가지고 한 3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도 안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감각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가만 앉혀놓고 0.1mm라도 움직이면 죽는다 라고 해도 몸이라는 게 움직인다니까요. 미세하게 움직여요. 미세하게 흐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기계가 많이 녹이 슬어 있어요, 지금. 녹이 슬어 있으니까 능력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 개발입니다. 개발을 해서 이 기능을 올려주는 거예요. 기능을 올려주는 거고, 이제 처음에 심호흡 2번 한 다음에 한 2, 3초 정도 멈추면서 퀵 스캔해 보세요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방해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제 호흡에 대한 집중과 함께 이제 삐띠도 잘 일어나야 되니까 스캐닝 테스트 하는 거죠. 스캐닝 테스트. 그런 의미가 좀 있고. 다른 분들 이 선정 과정에서 뭐 겪은 현상이나 애로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강형규님은 좀 어때요? 요즘 선정이? 저는 지난달 31일 날 네. 좀 이렇게 희열 비슷하게 소름이랑 그런 게 왔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사실은 이제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네. 피드백을 받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에 대한 가래를 좋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사람인지라서 네. 약간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문득 들곤 합니다. 그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일어났어요? 아주 강하지는 않았는데 네. 코 앞에서 어떤 이렇게 빙빙 도는 에너지 같은 것이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심장이랑도 그게 맞았었고, 심장 그러면서 이제 고개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길래 나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있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고 이건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길지는 않았어요. 한 3, 4분 정도 있다가 그냥 끝났고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때의 환경이 계속 하던 환경하고 비슷했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환경이 좀 달랐어요?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시간은 한 몇 시쯤 됐어요? 시간이요? 아니, 그 선정할 때 몇 시쯤 선정을 하셨냐고? 그때 밤 11시 정도. 밤은 11시쯤. 항상 그 시간대 하세요? 네, 그 비슷한. 비슷하게?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없던 경험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연속으로 3번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속으로 3번 일으키면은 안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는 머슬 메모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일어나면은, 내일도 되면 좋겠다 하는 가벼운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참 좋은 거고, 또 성공 안 하면은 뭐 다시 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좋기로는, 이거 좋은데, 그러면은 물 먹고 와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자지 말고 두 번에는 이번에도 돼. 내일 해도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항상 3회 연속 일어나면은 아주 좋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때를 그냥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뭐 또 되겠지. 그리고 이제 호흡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이런 동작이거든. 이런 동작. 그리고 다행히 심박이 잡히면은 이게 4번에 한 번 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팡팡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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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식의 리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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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그래서 등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은 프리하게 놀아야 돼. 놀고 반듯하게 딱 앉아가지고 몸에 힘 빼고 척추는 반듯하게 하고, 받칠 때는 혹시 이제 몸 불편한 사람 받칠 때는 딱 그 골반 뒤에까지만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몸이라는 게 사실 이렇습니다. 이래.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앉아서 몸만 느끼고 있어도 살살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러면서 심박하고 호흡하고 어우러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리듬을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좀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른데, 어떻든 자기한테 맞는 삐띠를 개발해서 이제 안정시키는 게 이제 좋고, 지금 이제 그 삐띠를 살짝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삐띠가 개발이 됐는데 이제 안정이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삐띠가 처음에는 셌는데 지금은 좀 너무 부드러워진 거 아닌가 이런 분도 있는데, 이 삐띠는 일어났다가 처음처럼 그렇게 세게 일어나지 않고 좀 부드러워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삐띠라는 게 처음에 경험 못했던 사람이 삐띠를 경험한 다음에 2, 3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세게 폭발해서 한바탕 하면 난리를 치듯이 한번 폭발하면 이거지, 이거.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 걸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탁 가라앉는 게 갈수록 짧아진다 해서, 불과 이제 짧은 시간 만에 삐띠가 살살 일어나고 한 5분 정도 적당히 유지되다가 조용해지면서 살 가라앉고 집중이 쫙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제일 이상적이죠. 우리 미아님은 요즘 어때요? 이제 저도 이렇게 삐띠는 많이 안정이 됐고, 호흡 한 2-3번에 시작이 되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잘 될 때는 이제 몸에 희열이 네. 느껴지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뜨는 느낌도 있고, 어떤 때는 뜨거워지는 느낌도 받고, 그리고 가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미소 지어지면서 음. 네, 아주 가끔 네, 좋아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편안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이게 몸이 뜨거워질 때 제가 조금 놀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들뜸도 안에서 살짝 생기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호흡으로는 다시 돌아와요.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네. 제가 잠깐 자는 상태인지 이게 혼침과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한. 근데 굉장히 조용한데 이 조용한 상태가 혼침이 아닐까. 잠깐씩 있습니다. 그 자기가 잤는지 아니면은 선정에 깊이 들어갔는지는 이제 나올 때 사실 알죠. 나올 때 어느 정도 딱 집중이 유지가 강하게 돼 있으면 집중이 돼 있은 거고 잤을 때는 그게 없이 좀 풀려 있는 거죠. 풀려 있는 거고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좋은 방법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타이머를 딱 켜놓고 누워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듯이 하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딱 앉으면은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뭐 하나 물었는데 내 답 안 한 거 있어요? 네. 뭐? 저기 희열이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거? 뜨거워지면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네, 좀 놀라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다음에 그게 다시 풀어져요? 네. 얼마 뒤에?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5분? 5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어. 잘한다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두면 돼. 희열의 형태는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붕 떴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박민정 도반님은 내가 희열을 하는 거 잘 알잖아요. 오늘 집을 누가 때려 부수는 줄 알았어. 그냥 뭐 처음에 어떻게 요란하게 하는지 그러더니 깊이 들어가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요란하게 일어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뭐든 뭐 자기 스타일대로 막 일어나니까 그냥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리 세게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처음에 살살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세게 한번 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밥이 식습니다. 밥이 지금 몇 시인데? 아니. 멀리 가시는 분들 5시네.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예. 예, 거기서 또 얘기합시다. 예. 질문 시간. 내 몸의 움직임을 보라니까 저는 그러면 선정 상태가 맞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 마시고 싶네요. 이게 달라. 근데 뭔가가 이렇게 조금 시간이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렇지도. 그런 오도가 일어나서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깊어지면 시간관념이 없어지니까 나도 나를 알 수도 없으니까 나온 상태에서 스캔을 해보죠. 나를 스캔해보고 당신이 느끼신다 이 말은 여기 딱 집중이 돼 있고 눈만 감으면 다시 순간으로 빡빡 빨려들어. 손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안 무의식이 이제 들어와 있어. 하는 거지. 워낙 빨리 하니까 저는 머리가 하는 혼침이었는지 거지. 선정이었는지 약간 제 나름대로 이제 몸이 혼란이 하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게 벌써 그러면 선정이 이게 하죠. 맞았네요. 그런데 내가 그렇죠. 벌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생각이 자기 전에 선정하면 먼저 그럴 때는 너무 세게 그렇지, 들어가면 네.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됐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갖고 잠이 잘 머리가 들기가 힘들 그러면 나중에 머리가 계시도 나중에 좀 있어요. 지치를 하는 정말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오히려 나중 지식은 좀 잠이 좀 잘 안 와요 사실은. 아이고 네. 자세히 보면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될 때 그렇더라고요.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는 그냥 이틀 돼도 네, 그래도 하나도 안 그냥 되는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 화장실에 약간 멈춤의 갔을 때 상태 해라. 같은 뭐 게 이래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렇지. 근데 멈춤. 살이 딱 돼갖고 이제 선정을 딱 하고 그때 이제 한번 해볼까? 춘적 이러면서 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해봐야지. 계속 그런 걸 같이 산책을 하는 나가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자주 멈춰요. 밥을 먹고 제주도에서 이제 가끔 멈춰 자주 저기, 멈춰. 네, 평소 때 이제 산책했던 길이 있어요. 할때 한 시간을 하는 한다 중에도 하고 멈췄다가 했다가 멈췄다 해야지 하고 했다가 들을 그게 이제 마음을 먹고 딱 멈췄다 시작하는데 붙었다 그게 멈췄다 쫙 붙었다 하지 말고 다 일어나. 멈춘 다음에 안 돌아와요. 1시간 만에. 마음으로 멈춘 다음에는 안 돌아오고 그냥 집중하고만 함께 있어요. 바람이 스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아.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다 처음에는 움직이는 계속 이제 거예요. 이렇게 된 것 얘들이. 같아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어저께 느낌도 오늘 한창이다 그지? 호흡이 있고 저는 힘이 어제는 있고 아무것도 하면은 맞아. 고양이가 두 마리 아무것도 있는 몰랐는데 오늘 낮에 그걸 다 알았던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를 선생님께서 쫓아내고 한 마리만 선생님께서 남겨요.